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15%, 이더리움 10%, XRP 같은 경우는 8% 정도, 라이트코인 15%, 비트코인 캐시가 한 20% 정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2분기가 시작되고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승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한데요. 이거에 관한 많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네, 뭐 만우절 장난이다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만우절 기념 거짓 소식들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비탈릭 부테린과 이더리움의 이별, 제트코인 모든 칭호 포기로 프라이버시 해결 뭐 이런 재미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이제 4월 1일 만우절을 기념하여서 몇 가지 거짓 소식들을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네, 비탈릭 더 이더리움 기버라는 최근 생성된 비탈릭 부테린의 트위터 계정에 버지 2.0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그가 이더리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는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이 이제 폰허브 VIP 사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버지 암호화폐로 떠난다는 만우절 기념 거짓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트윗을 발표한 후에 그 트윗 중에 하나에는 비탈릭이 저스틴 선의 사진 앞에 서 있었다며 트윗에 따르면 이제 그는 이더리움 트론 전투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스틴 선은 세계를 분산화된 미래로 이끌 사람으로 선정되었다면서 네, 굉장히 그들 서로 애틋해 보였다며 이런 재미난 사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레딧과 트위터의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4월 1일 만우절이 끝나기 전까지 어떠한 암호화폐 관련 뉴스도 읽지 않겠다고 이런 재미난 반응들과 재미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네, 제트코인 같은 경우 최초의 이름 없는 코인으로 재구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재미난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제트코인에서 이제 이름 없는 코인으로 변경하겠다는 만우절 농담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사용자가 될 수 있다며 코인에는 이름이나 로고가 없다라고 하면서 4월 1일은 암호화폐 이제 커뮤니티가 만우절을 충분히 만끽했다며 이렇게 재미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이 만우절 장난이다라며 란 노이너가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CNBC 크립토 레이더 프로그램 진행자 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란 노이너가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급등과 함께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소식들이 돌자 트위터에 비트코인 급등한 이유를 떠올려봐라 만우절 장난이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란 노이너가 링크한 뉴스의 제목을 보면 SEC 폭탄 투하 비트코인 ETF 승인은 만우절 장난이라는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안에는 이제 SEC가 그렇게 암호화폐 커뮤니티 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는 두 개의 비트코인 ETF 비트와이즈와 반에크의 솔리드 X가 승인되었다는 SEC 뉴스 계정의 트윗에 놓여 있지만 실제 계정에는 저런 글이 없다며 만우절 장난일 뿐이라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거에 관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네, 팩트체크 SEC 비트코인 ETF 승인은 만우절 루머. 네, 그러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는 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뉴스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일각에서는 만우절 이벤트라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스가 SEC 뉴스라는 트위터 계정을 인용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작스럽게 비트코인 기반 ETF 신청 2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 달 초 비트와이즈와 바네크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충만우절이라는 말만 남기면서 추가적인 멘트가 없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코인리스가 SEC 웹사이트 SNS 계정과 코인데스크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등 주요 미디어를 확인한 결과 관련된 공지나 기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며 중국 최대 블록체인 미디어 비스제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 SNS를 통해서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예정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었고, 스위스 대형 미디어 비트코인 급여 지급 또한 만우절 루머라고 합니다. IT 전문 미디어 더 넥스트웹이 이제 스위스 대형 출판사인 네츠메디엔이 모든 직원 임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만우절 루머였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이 직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해당하는 직원은 총 30명에 이렇게 불과하다며 발표가 있은 후에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이 14% 이상 상승했다며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만우절 관련에 관한 소식인데요. 파이낸스 매그네이츠가 SEC가 폭탄을 떨어뜨린다, 비트코인 ETF를 승인합니다라는 헤드라인을 게시를 했고, 이러면서 중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만우절 거짓말이다 라면서 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일반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토로의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가 블룸버그가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크리스퍼는 그 기사는 펌프가 작동되기 약 18시간 전에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급등하기 전 18시간, 거의 하루 전에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만우절 농담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거대한 움직임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펌프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부제에 알게 되면은 크리스퍼는 12월 중순경 최저치로 급격한 움직임이 몇 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약간의 점진적인 추진력을 얻고 있고 초기에는 일부 알트코인에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약간의 가치가 있는 투자를 보았고 그중 일부는 급증을 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좀 더 안정적이었던 반면에 그중 일부는 그 이후로 2배, 3배 또는 4배까지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움직임이 $4,200 수준을 뛰어넘는 기술적인 움직인 것 같다며 이것은 몇 주 동안 외면당한 중요한 수준이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주문을 보고 있다며 작년에 보았던 암호화폐 겨울을 통해 하락장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업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지금 분명히 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일부 회사가 출연한 적이 있어 매우 높은 암호화폐 가격에 이제 의존하고 있다면서 업계는 실제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그거에 관해서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정말 만우절 때문에 과연 올랐을까요? 아니면은 오를 만한 가치가 있어서 지금 암호화폐 하락장을 끝내기 위해서 오르는 것일까요? 한번 내일이나 시간이 흘러보게 되면은 알게 되겠죠. 한번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또 폭등에 관한 축축의 난문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네이버 인기 검색어 1위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반등 효과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오늘 오후 네이버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500 저항선을 뚫고 $4,700까지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코입판의 동시 접속자 수도 오후 2시 30분쯤 8,000명을 나타내면서 이는 평소에 약 2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이낸스 내부 자금 이동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5천억 원 규모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XRP의 대규모 이체 발생이 또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1,645만 달러의 규모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5천억 원의 규모, XRP의 1,645만 달러의 규모의 이체, 비트코인의 15%의 거대한 폭등, 과연 정말 관련이 없는 내용일까요?
네, 이러한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빗썸이 암호화폐 입금 서비스 중단, 고객 자산 실사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왜 지금 암호화폐 폭등을 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갑자기 빗썸은 입금 서비스를 중단을 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죠 빗썸이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의 안내가 인기 전까지는 입금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고객 자산 실사가 완료된 후에 입금 서비스 재개 시까지 입금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빗썸은 지난달 29일 내부 횡령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비정상된 이제 출금된 암호화폐는 모두 회사 소유분이며 회원 자산은 콜드 월렛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회계법인은 통한 이제 고객 자산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KISA 및 경찰에 강도 높은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는 신규 상장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입출금 서비스는 별개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참 시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빗썸, 네, 좋은 소식이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폭등장에 암호화폐 입금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소식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댄 라리머가 다음 2020년 비트코인의 반감기 영향으로 채굴 비용이 보상보다 많을 것이라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스팀의 공동 창립자이자 블록.1의 CTO인 댄 라리머가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21만 블록이 채굴될 때마다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반감기에 대해 이 영향으로 블록체인 채굴에 따른 비용이 보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영향으로 블록 생산 비용이 보상액을 넘어설 것이며 거래 수요는 블록 생산의 유일한 동력이 될 것이고 채굴 난이도의 하락을 통해서만 이 하드웨어의 성능 차이를 메꿀 수 있다며 이에 비트코인은 더 많은 분권화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각 블록의 채굴에 대한 보상은 이전에는 50 비트코인이었지만 나카모토의 합의에 따라서 이 보상은 4년마다 21만 블록이 생산되고 나면 대략 절반씩 보상이 감소하게 된다고 하는데 2021년 첫 번째 반감기가 발생을 했고 보상금은 생산되는 블록당 25 BTC로 감소했다며 현재 보상은 생산되는 블록당 12.5 BTC이며 2016년부터 주기가 시작이 되었다면서 다음 반감기에는 2020년에 일어날 예정이고 그 블록 보상은 6.25 BTC로 이제 줄어들 것이라며 이 주기는 이제 2140년경 정말 버네요. 2140년경 2100만 비트코인이 모두 채굴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강력한 가격 상승 랠리가 올 것이고 2019년 5월 6월을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 랠리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반감기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상승하는 것일지 아니면 만우절 정말 장난으로 상승하는 것일지 아니면 상승할 때가 돼서 상승하는 것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CEO가 투자 적기를 놓치기 싫은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의 CEO CG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서 확실한 것은 대량의 자금이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투자 적기를 놓치기 싫은 FOMO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며 그는 이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이 FATF 권고에 암호화폐 규제 도입 예정이라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파키스탄이 암호화폐 산업에 규제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익스프레스 리뷰는 이제 재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파키스탄 정부가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의 권고에 따라 전자화폐 발행 업체 EMI에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 작년 10월 중앙은행이 제출한 초안에 따르게 되면 전자화폐 발행 업체는 정부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고 하네요. 네,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CTO가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리플의 컨트롤이, XRP의 컨트롤이 리플사에 있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절대로, XRP 레저는 강력한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는 오픈소스 기술이므로 리플이 사라지면 XRP와 XRP 레저가 남아있게 된다며 설계상 XRP는 독립적인 디지털 자산이고 컨센서스 프로세스를 통해 완전히 분산된 방식으로 거래가 검증된다면서 이 슈왈츠에 따르게 되면 XRP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유틸리티, 소유권, 분산화인데요. 네, 유틸리티는 리플이 사라져도 이제 XRP는 계속 존재하며 소유권에는 XRP 소유주는 리플의 소유권이 없다며 분산화는 리플은 XRP 생태계에 미치는 150개 이상의 유효성 검사기 중에 7개를 소유한다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리플이 이제 XRP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지만 네트워크는 제어를 할 수 없다며 거래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기에 의해 이렇게 승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걸 리플 XRP가 유가 증권이냐 아니냐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이미 유가 증권이 아니라고 나왔듯이 그리고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XRP는 유가증권이 아니다라는 쪽에 굉장히 많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루빨리 유가증권이라는 이런 오명을 벗어나서 XRP가 날개를 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가 비트코인의 급등은 전형적인 중국식 강세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유명 경제학자 샤오레이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오늘 비트코인 강세에 대한 관점을 밝혔다고 합니다. 샤오레이는 오늘 암호화폐 아시아 지역 마켓에서 비트코인이 20%가량 상승하며 5,000달러 가까이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강세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뚜렷한 부분은 비트코인 급등이 미주권 투자자들이 잠들어 있는 시점에 일어났고 한 가지 호재에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전형적인 중국식 강세라는 것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샤오레이는 또한 시세 조작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며 한 소식의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강하다면 특정 국가의 마켓을 중심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만약 이번 소식이 중국 쪽에서 만들어지고 해외 미디어를 통해 발표된 후에 중국 미디어에 의해 번역되어 조작된 것이라면 오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조작된 강세라고 평가를 했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비트코인 이번 상승에 관한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루머들도 굉장히 많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지긋지긋했던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폭등이라고 볼 수 있는 상승이 나오니까 많은 추측들이 난무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추측이 맞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상승에 따라서 미국의 블록체인 테마주도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시세 급등의 영향으로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테마주인 마라톤 페이턴트의 주가가 40% 이상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다른 테마주인 라이엇 블록체인도 23% 이상 올랐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팔이 블록체인 업체에 첫 투자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전자결제 회사인 페이팔이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관리 업체 캠브리지 블록체인의 시리즈 A에 투자 참여를 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는 페이팔이 블록체인 관련 업체에 투자를 나선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투자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SEC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게 되면 캠브리지 블록체인은 지난 9개월 동안 총 350만 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350만 달러는 한화로 약 40억 원 정도 되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행정당국이 비트코인을 대중교통비로 지불하는 방안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시 행정당국이 비트코인을 사용한 대중교통비 지불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키예프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게 KCSA 측의 설명인데요. 지난해 해당 안건은 이미 한 차례 제기된 바가 있지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가치의 키예프 당국은 해당 방안을 보류한 바 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2019년에 와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019년에 와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수용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대한민국만이 현재 비트코인을 좀 멀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이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의 희망을 잡고는 있지만 일본과 미국의 좀 비교를 하게 되면요, 살짝 아직 뒤처져 있죠. 하루빨리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좀 더 공부를 한 후에 암호화폐에 이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노력들이 이어지는 이런 기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많은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 20% 상승을 하고 있고, 한번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까요? 코인 마켓캡 같은 경우는 업비트나 빗썸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로 고침을 계속 눌러야지 오르는 걸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분 전 화면이고요. F5번을 한번 누르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이 한 13% 이렇게 좀 조정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까 첫 시작보다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상승이 내일 모레 한 달 정도 정말 2017년 말 그 정도의 상승을 한번 보여주는 이런 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박수치면서 좋은 소식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말하는 저도 기분 좋은 이런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